네, 안녕하세요. 전은철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순서는 우선은 뭐 경계 보안, 제로스트로 보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이 순서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제 경계 보안인데요. 이제 경계 보안은 굉장히 좀 전통적인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서비스 앞단에서 그 경계층에서 보호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통상 이제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IDC 센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되는 웹 서비스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웹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단에 보통 이제 보안 장비를 이렇게 이제 두게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웹 서비스만 접속할 수 있게끔 이제 방화벽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려져 있는 웹 서비스는 정상적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실 해커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도수 공격이라든지 이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IPS라는 장비를 두고요. 그 다음에 뭐 SQL 인젝션이라든지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웹 공격을 막기 위한 웹 방화벽을 둬서 우리의 이제 서버 앞단에 일종의 좀 경계단에서 보호하는 게 이제 경계 보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한다면은 안전하게 이제 VPN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보통 장비를 구현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장비가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비용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보면은 이제 앞단에 있는 방화벽 같은 경우 뒤에 보면 이제 뭐 IPS라든지 아까 뭐 밑에 운용자가 접속한 VPN이라는 장비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면 오히려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부분들이 이제 UTM이라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UTM의 장비는 통합적으로 제공하니까 장비 하나의 제공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각각 할 때는 각자 할 때는 퍼포먼스 잘 낼 수 있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많은 일을 주게 되면 사실 퍼포먼스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UTM이라는 장비가 이제 뭐 작은 기업에서는 소규모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쓸 수는 있었지만은 큰 캐리어급의 기업에서는 좀 쓰기가 성능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들을 좀 개선하고 기능들을 좀 추가해서 이제 NG-Fire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됐고요. 이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차세대 방화벽이다라고 이름을 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이니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나온 지는 조금 이제 좀 되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NG 파이어를 많이 쓰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장비들을 이렇게 이제 통합하면 조금 더 이제 아마 비용 효율적으로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보안 장비만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 보안이 좀 완벽할 수 있을까요? 보안 장비를 이렇게 앞단에 설치했다라는 거는 우리 서버로 들어오는 구간 앞에다가 큰 성벽을 잘 쌓아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성벽만 쌓아놨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사실 이 성벽을 넘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멍을 내서 사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뭐 경비병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보안 관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장비를 구축해서 다단계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사바이 7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보안 관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환경에서 보안 관제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대부분 벤더사에서 자체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제공합니다. 그럼 각자 보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장비가 많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시스템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합해서 이런 ESM이라는 장비를 놓고 로그를 수집해서 관제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우리 인터넷 트래픽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약간 폭증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그 ESM 장비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처리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ESM을 넘어서 나온 부분 이제 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ESM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SQL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뭐 NoSQL 기반을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양을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위협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안 관제용 데이터가 많아진다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그만큼 보안 관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탐지해야 될 데이터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고 나온 부분이 이제 SOA입니다. 그래서 관제 데이터 중에서 관제 운용사가 직접
보고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 이벤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자동화해서 대응하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 대응 부분이 이제 SOA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KT 클라우드에서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IPS 방화벽 서비스를 이제 관리형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서서 뭐 그 안티 디도스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고객에 따라서는 직접 보안 관제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온프레임에 있는 관제랑 연계해서 관제를 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동해서 보안 관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SOA도 이제 올해부터 해서 같이 연동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경계 보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계 보안도 굉장히 좋은 보안 수단이지만은 나름 그 안에서도 약간 좀 그 보안적으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한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 그림에 있는 게 이제 기존 전통적인 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VPN이라든지 우리 경계 보안에 있는 장비를 통과하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시스템은 어디나 사실은 다 접속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겪고 나서 지금은 뭐 꼭 우리가 뭐 사무실이라든지 특정 위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좀 안전한 환경에서 접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경계 보안을 통과하게 되면 내부의 시스템에서는 자유롭게 접속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뭐 회사뿐만 아니라 집에서 접속하다 보니까 또 집에서 접속할 때 보면은 뭐 PC가 뭐 백신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보안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도 똑같이 우리 시스템에 다 접속을 하게 한다면은 보안적으로 좀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본다면은 접속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접속하는 타겟 대상을 좀 다이내믹하게 정의한다, 구분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TN이라는 게 제로 트러스트 넥스트워크 억세스거든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믿지 않는다, 접속하는 단말 환경을 믿지 않고 환경을 검증해서 접속을 허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뭐 회사에서 접속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내부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중간적인 시스템의 조금 더 낮은 시스템을 하라고 본다면은 상중하를 다 접속하게끔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집에서 접속한다라고 하면은 사무실보다는 보안 수준이 좀 낮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약간 이제 중이나 하 정도 접속하게 하는데. 뭐 PC에 따라서는 뭐 백신이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접속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드급 정도만 접속할 수 있게끔 중간에 그 GTNA 그쪽 서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뭐 폴리시 서버라고 해서 해당되는 정책을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 해당되는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게이트웨이 영역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GTN의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KT 클라우드에서도 이러한 GTN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 이제 뭐 나온 지는 조금 되긴 했지만 이게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실제로는 그 코로나19 이후 재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정부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뭐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도 계속 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좀 더 이제 갖춰지겠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개념적인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입니다. 네. 사실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네이티브란 용어 자체가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뭘까? 굉장히 약간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네이티브라는 게 우리가 어느 때 많이 얘기하나요? 뭐 네이티브 스피커 이렇게 할 때부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곰곰이 보면은 클라우드에 가장 좀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를 보통 이용을 할 때요, 퍼블릭 클라우드만 이용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존의 온프렘하고 클라우드를 같이 이용하는 거죠. 혹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해서 특정 벤더의 클라우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더의 클라우드를 같이 이용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때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한 곳이 아니니까 여러 곳의 클라우드로 이걸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옮길 때 보면은 뭐 똑같이 OS를 깔았는데 라이브러리가 없다라든지 뭔가 라이브 버전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설정이 조금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는 지금은 이제 뭐 바로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하면 바로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배포는 기존의 워터폴 방식을 이용한다면은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하고 실제 상용에 적용되는 그다음에 운용하는 이 단계가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까라는 그런 니즈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이용할 때는 좀 더 포팅이 가능한 경량화 구조, 그다음에 기존의 워터폴을 좀 대체하는 이제 에자일에 뭔가 개발하든지 배포하는 환경, 이런 니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좀 맞출 수 있는 게 클라우드로 본다면 이제 컨테이너 MSA 기반의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환경 체계는 CI/CD가 지원이 되는 그런 데브옵스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합쳐서 뭔가 제공하는 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어찌 보면은 다들 전환을, 공공기관도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죠. 네, 전환을 하고 있고요. 예.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그 환경처럼 서버에서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제공한 환경에서 지금은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이제 V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로 좀 진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또 나아가는 부분은 하이퍼바이저 대신에 컨테이너 런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도커라든지 이런 거 기반화해서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멀티 테넌트하게 동작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컨테이너만 제공한다고 해서 우리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돌아가지만 뭐 이런 컨테이너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컨테이너를 또 살려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또 직접 개발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오픈소스 단체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은 뭐 쿠버네티스나 뭐 프로메테우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픈소스로 계속 제공이 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무언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라는 거를 곰곰이 보면은 데브옵스 환경의 그런 조직에서 MSA 구조를 설계하고 개발자는 개발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빌드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올려서 이거를 CI/CD 체계를 통해서 컨테이너 서비스로 배포를 하는 거죠. 자동 체계화해서.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환경 안에서도 컨테이너 환경 위에서 또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이게 보면은 어쩌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CSP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될까요? 보면은 이제 뭐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런타임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어쩌면 CSP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더 한다라고 하면은 CI/CD 체계를 만들어서 좀 제공해 드리는 게 어찌 보면은 CSP가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KT 클라우드도 보면은 이런 컨테이너 서비스 뭐 K2P라고 해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CI/CD를 위한 그런 뭐 컨테이너 이제 데브옵스라든지 뭐 컨테이너 레지스트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이제 보안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안은 뭘까요? 사실 개발 단계에서 보면은
빌드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취약점이 없냐, 취약점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빌드한 데이터가 이제 레지스트리에 올라가겠죠, 그죠? 레지스트리는 꼭 뭐 우리가 빌드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상의 취약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이 없는 이미지만 사실 배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CD 상황에서 CD 단계에서도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워킹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올라간 우리 이미지가 유변전 없는지, 그 환경 안에서 뭐 공격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탐지하고 막고 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클라우드 보안이다라고 사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뭐 개발 쪽에 관련되는 부분은 흔히 뭐 아티팩트 스캐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워킹하는 쪽의 보안은 뭐 CWPP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만 되면은 우리 뭐 CI/CD 체계, 그 다음에 워킹하는 환경에서의 보안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들을 보통 이제 클라우드 위에다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 안에 다양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비밀번호 설정하는데 비밀번호 뭐 짧게 설정하거나 이러면 사실 아무리 위에서 보안을 강화하더라도 취약하잖아요, 그죠? 그런 설정상의 취약점들. K8S도 마찬가지입니다. K8S의 뭐 환경 안에서도 다양한 설정 값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쪽에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뭐 CSPM, 뭐 KSP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갖춰지면은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보안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KT 클라우드도 보면은 그 레지스트리에 대한 취약점을 스캐닝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티팩트 스캐닝이라든지 CI/CD 환경에서, 그리고 워킹하는 그 클라우드 그 K8S 환경에서도의 취약점, 그 다음에 기타 클라우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약점 진단하는 그런 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곧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개발 보안은 이제 아티팩트 스캐닝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운용 쪽 관련되는 보안은 CWP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정 관련되는 거는 뭐 CSPM, 뭐 KSPM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앞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이제 클라우드가 아까 이제 뭐 멀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계정에 대한 관리 및 권한에 대한 설정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정에 대한 관리를 이제 CI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시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보안의 아까 요소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시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같은 회사 얘기하는 이제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표시한 부분처럼 아직 이제 시냅이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그 굉장히 그 핫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좀 성숙해 나갈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저희도 이런 부분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또 계속 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전하고 있고, 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짧은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